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마지막 주, 우리 반의 한 남자애에게 변성기가 찾아왔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형용해야 할지, 마치 망가진 탁상시계 같기도 끓고 있는 커피포트 같기도 했다. 변성기의 소녀는 말하는 것조차 스무스하지 못하게 되었고 힘들게 노력해야 몇 개의 음절을 내뱉을 수 있었다. 쉬거나 갈라진 듯한 그 소리는 듣기에 썩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난 여전히 그 아이를 부러워했다. 왜냐면 다음 날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한 뼘 자라난 것을 축하하며 새 운동화를 사주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친구들의 유치한 아동 운동화와는 달리 세련되면서 성숙한 느낌의 흰색과 검은색으로 디자인이 된 운동화였다. 마침 그날은 체육시험이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까지 뒤로 한 채 그 아이를 둘러싸고 감탄사를 연이어 내뱉었지만 그때의 나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 운동화를 두 번째로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시험이 끝나고 나의 여름방학은 이로써 시작되었지만 옆집의 어느 중학생은 아직 기말고사와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싶었고 기다림 끝에 그 운동화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의 옆에는 익숙한 흰색 구두도 있었다. 따은 머리가 그녀의 움직이는 걸음에 따라 살랑살랑 흔들렸고 친구와 이야기하며 걷던 그녀의 경쾌한 발걸음을 보니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았다. 어느덧 노을이 지고 노을에 비추어 그녀의 그림자도 어른들의 그림자 마냥 훤칠하게 늘어났다. 나는 발밑에 짧디 짧은 내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뒤로 또 뒤로 한 발짝씩 옮겼고 캐릭터가 그려진 유치한 운동화를 골목의 그림자로 완전히 덮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그동안 모아온 용돈을 챙기고 그 운동화를 사러 홀로 백화점으로 향했다. 한창 유행인 덕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발 한 켤레가 4만 원이라니. 당시의 나에게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신발을 간절히 갖고 싶었다. 이 신발을 신으면 나도 그들처럼 어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나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주무시는 아버지의 제복 주머니에서 지폐 3장을 몰래 꺼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실까 두려워서 자세한 금액도 감히 보지 못하였다. 허겁지겁 방으로 돌아온 나는 그제야 간신히 손에 쥔 지폐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000원 한 장과 5,000원짜리 2장이었다. 내가 모은 24,000원을 합치면 돈 4만 원은 충분했다. 하지만 돈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고 남은 4,000원으로 무엇을 사야 할지도 몰랐던 탓에 나는 지폐를 그냥 아무 책 사이에 끼워두었다. 그 후로 나는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이사를 위해 짐 정리를 하던 중이야 지폐가 책 속에서 사뿐히 떨어져 나왔다. 이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고 나는 일기에조차 이런 나를 적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한 짓을 알아채지 못하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는 매일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건 어른이 되기 위한 대가일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밤에 나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몰래 옥상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내 비밀을 밤하늘이 잘 간직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비밀은 반짝이기는커녕 오히려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도 힘들었다. 내 마음이 말한다와 말하지 않는다로 나눠져 찢어진 것만 같았다. 결국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옥상에서 잠들어 버렸다. 별로 가득한 하늘을 등진 채
나에게 걸어오는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난 이미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큰 키와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진 그녀는 정말 어른 같았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자는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다. 대답을 하는 내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굵어져 있었다. 고개를 숙여보자 나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먼저 자신의 비밀을 말했다. 어제 가방 가지러 교실에 갔을 때 말이야, 옆반 학생 2명이 있었는데 걔네가...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궁금해하듯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그녀는 손을 올려 자신의 2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닿았다. 2 손끝에는 따스한 붉은색이 도는 듯하였다. 나는 순간 그녀의 끝을 맺지 못한 말을 깨달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난 이미 어른이니까, 어른은 이렇게 쉽게 동요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며 그것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하자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 비밀을 말해버렸다. 나는 2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서서히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갔다. 드디어 그녀의 입술에 완전히 다가가려던 찰나, 비라기엔 조금 뜨거운 액체 한 방울이 내 이마 위로 떨어졌다. 눈을 떠보니 화가 잔뜩 난 아버지와 걱정스러운 표정의 어머니가 보였다. 내 꿈은 이렇게 끝이 났다. 그때 나는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다. 이게 어른의 꿈일까? 아니면 나는 아직 여전히 터무니없는 생각을 마구 펼치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걸까? 하지만 그때부터 내 상상은 끝없이 뻗어나갔고 나는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비밀을 일기장과 옥상에 담았다. 가을 소풍 때 우연히 만난 그녀는 아주 예쁘게 웃고 있었다. 예술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그녀와 스쳐 지나갔고 친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나를 좋아할까?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하늘에 던진 자질구레한 비밀들은 마치 대답을 기대하면서도 두려움이 가득 찬 가망 없는 점술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쌍둥이 자리의 별똥별이 보고 싶다고 할 때까지 말이다. 쌍둥이 자리는 나의 별자리였다. 질투, 동경, 그리고 꿈결이 원인을 추론하는 실마리가 되어 결국 종점은 모두 한 사람에게 귀결되었다. 겨울밤의 찬바람이 옥상을 휘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학업과 학교 또는 미래에 대해 아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의 기대를 말하던 그녀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온 순간 뒷말이 무엇인지 더 이상 들리지 않은 것만 같았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반짝거렸다. 모든 말들이 멍해진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 버렸고 그 바람에 난 내 비밀을 털어놓을 뻔했다. 그때 내 어깨에 새로운 무게가 실렸다. 오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는 별똥별을 원망하던 그녀는 지친 듯 내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담요의 한쪽을 꼼꼼히 올려주었고 결국 그 말들은 밝은 달과 반짝이는 별들에게만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가서야 나는 그날 쌍둥이 자리 별똥별이
실은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마침 떠오른 슈퍼문이 모든 별의 반짝임을 집어삼켰고 우리를 찾아왔던 우주 여행자들도 완전히 빛에 가려지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멍하니 신문을 내려놓았다. 어젯밤 나의 별 친구들이 얼마나 허망한 노력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달에게 패배하고 만 것이다. 잠에서 깬 그녀가 밤하늘을 바라보던 허탈한 표정은 마치 비극적 결말의 막연한 각주처럼 보였다. 나는 이런 결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무수한 순간 나는 항상 움츠러들어 뒷걸음질을 했었지만 어떠한 운명처럼 느껴진 시점에서는 이상한 집착을 폭발시킬 수 있었다. 6학년 내내 그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여 희명중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나는 그녀를 위해 아쉬움이 남지 않을 별똥별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찾기 시작했다. 별똥별의 빛이 어쩔 수 없이 더 큰 존재에 가려질 운명이라면 내가 직접 만든 별똥별은 빛이 희미하더라도 영원히 그녀의 곁에서 빛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플라스틱 별들이 빛을 발하자 그녀는 아주 기뻐하며 내 팔을 끌어안았다. 그제야 나는 내 키가 이미 훌쩍 자라버리고 다음 겨울에는 내가 그녀보다 키가 클 수도 있을 거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내 키가 그녀보다 크기 전까지는 매번 내가 어른인 척할 때마다 그녀의 거침없는 반박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걸. 그녀는 나를 끌어당겨 내가 만든 별똥별을 향하여 눈을 감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나는 슬며시 눈을 뜬 채 눈을 감고 집중한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나의 마지막 비밀을 내가 만든 별들에게 소리 없이 맡겼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와 함께 어른이 되고 싶어. 그녀의 키를 거의 다 따라잡을 때쯤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사 소식을 들었다. 그날 나는 화가 나서 근처 공원으로 뛰쳐나갔지만 아버지는 금세 나를 쉽게 찾아 집으로 다시 데려가 버렸다.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이 난 여전히 생떼 부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서는 신발장에서 그 흑백 디자인의 운동화를 꺼내든 후 먼지를 털어 상자에 집어넣고 계셨다. 그제야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어른이 되지 못했구나. 별똥별은 날 위해 와준 게 아니었으며 그 운동화를 신더라도 어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건전지에 의지하여 희미한 빛을 내고 있는 플라스틱 별들도 내일이면 꺼질지도 모른다.